나눠드린 중기법 문제 푼 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만 중기법은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풀고 다음부터는 사회가 한 과목이 끝나면 풀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중기법 답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 밑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번호가 1번부터 시작되는데 중기법 문제표는 1번 다음에 막 3번 있는 경우도 있고 5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는 제가 중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회 1단원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1단원과 관련된 문제 3학년 내용이지만 선생님들 중등 문제랑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40번 문제 있습니까? 18페이지에 40번 있죠. 그러니까 삐아제는 우리 초과정 모든 교과에 항상 출제가 됩니다. 도덕은 도덕성 발달, 미술은 삐아제는 뭐과 연관제 나옵니까? 웨인필드의 표현 발달에도 삐아제가 출발점이야. 사회는 무엇? 인지인데 무슨 인지? 공간인지란 말이에요. 공간인지. 그럼 삐아제와 아동의 대화이더라. 또 지리 내용 조직 원리이더라. 서술해봐라 있잖아 선생님들. 삐아제가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동 스위스요. 어째서? 스위스에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제네바 사람이기도 하니?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난 이미 스위스 사람인 걸로. 스위스 사람이면서 또 제네바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 마치 너 대한민국 사람이냐? 너 서울 사람이냐? 이거가 똑같은 물음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 봐봐. 인지발달 단계 공간인지의 무엇? 문제점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여러 다중 스케일을 이해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인 동시에 서울 사람이라는 걸 알아 몰라. 모르고 있다 쓰면 그 말이야. 즉 전조작기의 특징으로서 보면 제네바를 스위스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는 공간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고 인간이 여러 스케일의 공간에 동시에 소속될 때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 그 다음에 고장, 지역, 나라, 세계, 시민성, 다중 시민성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봐봐. 이런 문제가 초과정에 나온다면 3점짜리 문제 수준이에요. 가보다는 나가 훨씬 쉽죠. 가는 못 썼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가는. 근데 나는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지리교육 내용을 계열적으로 조직하는 데 단서, 계열이야 계열. 계열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열성은 쉬운 거에서 무엇?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의 경험이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무엇? 먼 곳으로 확대되었다 간다는 삐아제의 공간이론에 근거하여라고 있습니까? 무엇은 가르칠 내용을 자기 동네, 지역, 나라, 세계의 순으로 조직했다. 이게 뭐야 선생님들? 환경학대법 맞습니까? 그러나 어떤 비판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이게 지역화하고 세계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교육과정 공부할 때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은 곧 뭐의 문화유산?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선생님들. 혹시 그럼 자기 지역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 있어요? 집이 어디야? 고향이? 구로? 구로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 구로공단? 잊혀져 가는 구로공단이 하나의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파편, 편편 그리하여 세계의 여러 지역을 상호 의존적 관점에서 바라는 관점으로 등장하는데 설득이 얻으면서 그 대안으로서 뭐가 등장했다. 자기 동네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여 국가 상호관계, 생활 모습을 다루고 지구촌의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 자기 나라의 지대경선을 고찰한 후에 세계로 나아간다.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탄력적 환경 확대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등 최근에 선생님들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럼 공간인지 봐. 공간인지. 자기 중심적 보십시오. 자신의 감각을 중심으로 공간을 파악하는 틀이 형성되어 있더라.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공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있어요. 자신과 공간의 관계를 자기중적으로 이해하더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41번 문제 있습니까? 42번 문제구나. 문제는 42번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는 40문제 뺐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여기도 선생님들 공간인지 발달 상태란 말이 있습니까? 있죠. 학생은 자신으로부터 연결되는 고정된 지표물을 중심으로 공간을 파악한다. 자, 고정된 지표물을 중심으로 공간 파악한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무슨 중거체제? 고정된 중거체제 맞습니까? 그러면 자, 장소나 공간을 파악하는 중요한 틀, 이걸 뭐라고 했죠? 중요한 틀, 답이 나와 있는데 고정된 중거 체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쓰고 틀을 중거라고 했잖아. 중거.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이제 이 지표물로 연결된 통로가 공간인지를 확정하는 중요한 뭐가 된다? 근거. 분명히 교육과정에 입지, 배열, 그 다음에 경감과 관련된 공간인지란 말이 있어서 없어?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42번 보십시오. 42번. 학문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함으로써 머릿속으로 도식화하고 있는 무엇? 이미지. 이거에 대한 연구는 삐아즈의 인지발전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왔다. 자, 이건 선생님들 뭐가 됩니까? 공간, 인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지리학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받았다. 특히 지리교육에서는 학생들의 공간,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활용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만든 무엇을 통해 사전학습 정도나 지각상태, 지각력, 지식을 파악하기도 하더라. 니은은 학생들의 공간 영향을 주는 요인, 특히 가까운 지역, 먼 지역을 지나는 데 영향을 주는 장애 요인, 한계가 무엇인가? 니은은 집, 학교 등과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장소에 대한 기억의 재현이다. 그럼 니은이 선생님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심상도 맞습니까? 요거 막상 쓰려면요, 요거 장소가만 쓴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헷갈려 버려요, 이게. 공간인지 심상지도.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요, 이렇게 문제를 안 풀어보면 공간인지라는 용어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공간인지하고 그래 공간인지고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자, 또는 43번 문제 있습니까? 이거 칠판 보십시오. 문제는 제가 44번만 제시했는데 43번 충분히 뿌릴 수 있을 거예요. 43번 보실래요? 자, 연령대가 다른 두 학습자의 자, 뭐 그리기야? 우리 동네 그리기 있습니까? 이거 우리 지도도 봤을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지?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연령대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하고 나의 차이점이 느껴집니까? 가 봐봐, 가. 자, 우리 집. 태권도와 승민이 집 여기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태권도 학원도 있고. 우리 동네는 우리 집이 가운데 있어요. 미술과에도 그림 그릴 때 누구를 제일 크게 그릴까? 자기를 제일 크게 그리잖아. 우리 집을 가운데에 있고 여기는 우리 집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있고 저 길을 도대체 이 길이 뭐고 저 길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우리의 비닐하우스 있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딱 뭐가 있습니까? 방위가 있고 선생님들 기호가 있어요, 없어요? 기호가 쭉 있지. 자,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우장산이 있고 북동쪽으로 저주시가 있네. 우장산은 우리 동네에 있는데 같은 동네구나. 자, 우장초등학교도 있고 여기. 선생님 그럼 봐 이제. 이걸 봤을 때 형태와 위치, 자기중심성, 정향력 측면에서 공간인지를 쓴 비교하라 그랬죠. 그럼 최소한 자기중립적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얘는 철저히 자기중립하고 맞지? 얘는 뭐라고 그랬어? 면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탈피했죠? 탈자기중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가는 자기중립적으로 위치를 파악했다.
나는 탈중심적 위치를 파악했다라고 있고. 선생님, 그리고 정향은 뭐야? 방향이지, 방향.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방향, 정향, 뭐 방위표가 있어 없어? 전혀 없었죠. 얘는 뭐가 있습니까? 방위표가 있고 북쪽으로 뭐 우장산 있고 북동쪽으로 뭐가 있단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는 방위표를 뭐했다? 사용했기 때문에 정향력이 훨씬 뭐할까? 뛰어나다 쓰면 그 말이. 그리고 가하고 나를 또 이제 여기 앞에서 봤을 때 형태적 측면이 있습니까? 형상이냐 기하냐 거기는 쌤 읽어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이거야. 그러니까 좀 전에 이런 말 있었잖아. 심상 지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얘들이 뭘 파악한다고 그랬습니까? 공간, 인지를 파악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충분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중등에 나왔던 문제지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생님 이거 가화 같은 거 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심상도 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또 44번 문제 보십시오. 중1입니다. 오리를 쓰고 다시 뭐 해봐라? 수정해봐라. 위에서 본다면 어떤 모습 상상의 빈칸을 그려보자. 위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선생님들 수학과도 나옵니다. 또 어디서 나올까 이게? 미술과. 위아래 아래 위.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활동해보자 해가지고 A 지점 있다고 하죠. 친구가 A. 휴대폰 통화에만 의지하여 B, C, D 지점을 지나 F 지점에 도달해야 돼.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보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 민곤이 A가 너랑 여기야? 그럼 이제 F가 어디야? 강의실입니다. 그럼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요? 야 재곤아 나 여기 있어. 어디로 가면 돼?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 형 경찰서 보여? 경찰서 보면서 오른쪽으로 와 이렇게 하겠죠. 서로 대화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이제 기억니은 디귿니을 봤을 때 선생님 최소한이 봐봐. 가는 나보다 정향력을 칭하는데 적절한 평가 도구입니까? 나가 훨씬 뭐예요 선생님들? 정향 능력을 평가하기 훨씬 더 적절하죠. 그러면 요게 요 비슷한 문제가 초등에 나온 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뭔 문제냐면 초등 문제 그냥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문제지만 이 문제 보십시오. 이게 과연 초등 문제거든. 엄마의 집을 찾아가는 방법을 뭐 해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엄마가 영미구나. 엄마를 본 지 오래됐나? 영미의 집. 우리 엄마 영미 아닌데 이게. 그럼 여기 봐봐. 지도의 기본 요소를 활용하여 영미의 집을 다시 한번 무엇 찾아보자 해가지고 어서 출발해라. 학교에서. 그럼 쌤 지금 학교에서 출발해서 영미의 집을 가봐줘야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체단 경로 방위야 무엇? 축척을 뭐로 활용해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영미의 집은 군청에서 어디야? 터미널이고 법원에서 무엇? 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어디로 가면 있다? 왼쪽. 그럼 뭐가 됩니까? 영미의 집은 C가 됩니까? 요거? 이게 영미의 집이야?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 요거죠. 뭐 A에서 어디로 가는 방법이었어요 선생님들? C로 가는 방법 있잖아요. 똑같잖아. 요걸 초등에서는 축척과 무엇? 방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동서남북이죠. 그러면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한 칸은 몇 킬로야? 1킬로니까 3킬로. 축척을 사용하는 거 맞죠? 요것은 초등학교는 우리는 지금 말을 쓰라고 그랬잖아. 들어갈 지금 내용을 쓰라고 그랬죠. 근데 뭘 사용해서 지도의 기본 요소 중에 무엇과 무엇? 그렇지. 방이야. 축척이야. 요게 좀 전에 중등 문제는 대화로 나왔어 안 나왔어? 대화로 나와있잖아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정향 능력 맞죠? 정향이니까 여기에 선생님들 무엇을 활용해야 돼? 방, 위를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똑같은 예시는 똑같은데 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제 이런 건 나왔잖아요. 이 문제가 나왔을 시기에는 지도서 국정에 삐아제의 공간 인식 인지 발단력이란 말이 그 자세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검정으로 바뀌면서 뭐였는지 이게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등을 이래서 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45번. 46번부터 45번 여기 보실 일단 여기. 얘는 또 뭘 물었습니까? 엘리어트의 무엇? 공간 능력. 그러니까 우리 공간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공간 인지 발달 능력이 있었지. 그중에 선생님들 보면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방향 설정은 뭐야? 정향 능력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상상 속으로 대상을 조절하더라. 감각, 지각, 인식, 변별, 배열 관련시켜. 자, 이건 선생님들 뭐가 될까? 공간, 가시야. 공간적 패턴을 지각하고 다른 것과 비교한다. 이걸 뭐 공간, 조막 이렇게 선생님 표현하면 이것도 선생님 물었었고. 선생님 그 다음에 이거 봐봐. 46번. 46번 문제 푸셨죠? 지리자료는 그게 무슨 자료? 공간 자료. 그럼 공간 자료는 좌표측에 위치를 가지고 지니고 있고 각 위치마다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지도상의 위치는 공간 자료로 저장되고 해당 위치가 가지는 특성, 명목, 순위, 등간, 비율, 척도로 분류되어 무슨 자료로 저장되더라. 구축된 지리 정보는 구성 요소들 함께 지리 정보를 이용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지리 양의 자료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수치 데이터 효과적으로 공유와 관리하기 위한 부각성이 필요했다. 데이터를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러한으로 지리자료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하는 무엇이라는 용어를 등장했다. 데이터에 관한 무엇? 데이터. 사고 위에 뭐야? 사고. 그러면 초인지라고 또 뭐라고 해? 메타인지 이렇게 쓰면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선생님들 메타 데이터. 그 다음에 무슨 자료? 속성 자료. 초등에서 속성 공간 자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최근에 6학년에 선생님들 지리정보에서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 봤던 지도서에 공간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속성, 지리정보 시스템이 나와 있었잖아. 이게. 그 다음에 47번 있습니까? 인본주의, 인간주의 지리학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인간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무엇이 장소로 인식되고 그와 같은 장소 경험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갖는다. 그럼 이거 오늘 무엇과 무엇 개념하자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공간하고 뭐하고? 장소 기억나시죠? 공간, 장소. 그러니까 공간이면 우리 교실이야, 교실. 근데 동군이가 앉아있는 자리, 이게 뭘까? 장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교실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있어, 없어? 사이드에서 잠자기 제일 좋은 자리. 이게 특정한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뭐야? 장소라고 했잖아, 선생님들. 자, 그럼 이것도 그래서 공간 그 다음에 무엇? 장소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소감을 갖는다. 자, 그랬을 때 이거 봐보세요. 장소의 획일적 현상을 또 비판했다. 박물관 또는 무엇? 디즈니 영화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할까? 특이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똑같게 뭐해?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걸 또 뭐라고 용어를 했냐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무장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장소의 획일화 현상을 또 비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간하고 뭘 알아야 됐습니다. 장소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해설 쭉 우리가 배웠던 거 나와 있고 무장소성 이걸 이제 추가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장소성이 서로 비슷하게 보이고 비슷한 느낌을 주고 똑같은 무감동의 경험을 획일화된 경관을 증가시켜 일반 표준화된 취향을 조정하고 전파함으로써 장소의 다양성을 뭐하더라? 감소시키고 있더라. 그럼 우리가 무장소성은 모르더라도 공감하고 뭐하고? 장소
감 정도는 뭐야 됐어, 선생님들?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중등을 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더 이제 추가해서 할 겁니다. 또 보십시오. 48번 문제. 대상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기록 가능한 도구를 이용하여 지리정보를 측정 수집하는데 위성, 항공사진 이용되고 있더라. 공간, 시간 해상도 살펴볼 수 있더라. 이거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원격 탐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 탐사도 우리 지도서에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 중등 문제예요. 사실 어렵죠. 제가 봐서는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도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분명히 원격 탐사, 삐아제 이론적으로는 뭐였어 봐. 자기중심적, 고정된 중거, 그 다음에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이게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앞서가는 중등 문제를 선생님들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수업이 이제 뭐예요?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강론 수업하고 문제 보기는 각자 하시고 중기법은 풀고 저하고 뭐 이렇게 해설하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중기법 마치겠습니다.